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4월 14일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지금부터 정옥현의 안보정론 심야방송, 오늘은요 딱 한 편만 여러분들께 해드리겠는데요, 오늘 한동훈 검사장을 임명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언론에서도 굉장히 뜻밖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동훈 검사장 중앙지검장이나 수원지검장 이런 데로 발령이 날 것이다, 승진 발령. 그리고 더 하면 검찰총장까지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까지가 한동훈 검사장의 이 예측이었어요. 대한 예측. 그런데 느닷없이 오늘 2차 인선을 발표하는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깜짝 놀랄 카드였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언론보다 더 놀란 게요, 민주당인 것 같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왜 놀랬을까요? 이 놀랬다라는 얘기는 윤석열 당선인이 왜 시켰는지 이거를 보면 놀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이 관련 내용을 제가 분석해드리고, 또 이 한동훈 검사장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는데요. 그 뿌리를 보니까 이 피가 있지 않습니까? 피가 그야말로 이 검사의 피로 딱 맺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년 등과를 했다. 22살 때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가지고요. 자, 지금 이르고 있는데 이번 이 조각 중에서 최연소 장관이 됐습니다. 73년생이에요. 49세. 그리고 이 가족관계를 보니까요, 이 처갓집이 아주 유명한 법조인 집안이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진형구, 옛날 대전고검 검사장 했었죠. 진형구 하면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으로 그 당시에 상당한 논란을 야기했던 장본인이 바로 진형구 검사장이었는데, 진형구 검사장의 사위가 한동훈 검사장이에요. 장인이 검사장이고 한동훈 사위가 이제 검사장이었는데, 사위가 이제 이번에 장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 당연히 진형구 검사장의 딸이잖아요. 이 부인이 진은정 변호사인데 미국 변호사인 것 같습니다. 현재 김앤장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진은정 이 부인과의 결혼은 서울법대 캠퍼스 커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처남도 또 검사했었어요. 근데 처남이 검사했었는데 이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무리가 야기돼서 사퇴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완전히 DNA가요, 이 검사 DNA로 되어 있는 처갓집. 그리고 이제 이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에는요, 강남 8학군 현대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태어나기는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추미애 박범계 시대에 4번씩이나 좌천됐어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은요, 그야말로 독립운동 하듯이 수사를 열심히 해온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 법무장관에는 물망에 오르지 않았는데 깜짝했는데요, 평소에 윤석열 당선인요, 법무장관은 신경 쓰지 말아라, 내 머릿속에 다 들어있다, 이러한 얘기를 주변에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를 보면은 이때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윤석열 당선인이 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장관으로 머릿속에 딱 넣어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제 한동훈 검사장은요, 검사 3년 차인 2003년도에,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 했는데요, 대검에도 있었고 중앙지검에도 있었고 법무부에도 있었고 청와대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정책부서와 수사부서 그야말로 안 해보는 것 없이 다 해본 사람이 바로 한동훈 검사장인데, 검사 3년 차인 2003년도에 대검 중수부에서 처음 인연을 맺었고, 대선 비자금 사건, SK 분식회계, 현대차 비리 사건, 이런 큰 사건을 맡은 특수수사통의 대가로 되어 있고요.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때 조국 사태를 진두 지휘한 것을 끝으로 계속해서 좌천됐어요. 이것이 이제 이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큰 흐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질문에 답을 했는지도 궁금하실 테고, 그동안에 이제 한동훈 검사장 한 말들 중에서 다시 언론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좀 의미해 볼 만한 말들을 다시 이제 보도하고 있는데, 우선 이 보도된 내용을 보면요, 지난 1월 27일 날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사기치고 굉장히 직설적이고 강해요. 자, 그리고요,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이다 이런 지적과 관련해서는요, 맹종하는 관계가 아니고 개인적인 인연에 기대치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공적인 관계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점을 굉장히 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추미애, 조국, 박범계,
그야말로 이 코드 수사를 해오고 코드 검사 지휘를 해왔잖아요. 이런 거 안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것으로 보이고요. 장제원 실장은 이러한 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못다한 검사로서의 꿈을 이어가고 싶었을 텐데 윤석열 당선인이 아끼기 때문에 칼을 거두고 펜을 쥐어줬다. 그게 이제 정책부서로 왔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이 검사장이 이 한동훈 검사장이 장관에 임명되니까 가장 큰 현안이 검수 완박, 이거 어떻게 말하자면 대응할 것이냐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저지하겠다. 반드시 저지하겠다. 한마디로요,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반드시 막겠다. 심지어 민변과 참여연대까지도 반대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요? 이 장관의 수사지휘권, 이거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가 없애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도 당선인이 이미 약속했고, 저도 지난번 박범계 추미애 장관 시절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이 남용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다.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절대 행사하지 않겠다. 이 두 마디가요, 가장 중요한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중요한 이 입장은요, 바로 뭐냐면 검찰 개혁과 과제에 관해서는요, 검찰이라는 게 딴 게 없다. 진영에 상관없이 법과 상식에 따라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된다. 이렇게 임명을 입장을 밝혔어요. 예. 자, 그래서 이 기자들 일문 일담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요, 한 2, 3분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찰 개혁 과제. 검찰은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된다. 효율적으로 실력 있게. 검찰이라는 것이 몇백 년 이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새로 할 게 없다.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된다. 이제 장관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감정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또 젊기도 하고, 나쁜 놈들 이런 이제 표현은 장관이 됐으니까 좀 다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검수완박을 통과시키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요, 이 국민을 위해서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이다. 통과된다는 전제를 해서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유시민과 이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냐? 민주당에서 말하는 언론개혁법에 따르면 민주당은 제가 그렇게 유시민 씨 상대로 소송 진행하는 것을 응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언론개혁법이 이게 뭐 허위사실 유포한 거 용납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거를 인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내 식구 챙기기다, 이런 비판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검찰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상식과 정의에 맞게 일하려고 노력했다고 자부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연애 기대지 않았고, 기대지 않았고, 맹종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법무부 인선은 어떻게 할 거냐? 인선은 어차피 공직자 인사라는 건 수요자인 국민 눈높이에 봐야 한다. 일을 잘할 수 있어야 하고, 검사가 일을 잘한다는 얘기는 정의감과 공정의식이 투철하고 이쪽 저쪽 안 가린다는 걸 말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 위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제가 지금 구체적인 인사를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공수처법 24조 이 의견,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개인적인 단계에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지명되지 않았으면 편하게 말씀드릴 텐데 문제제기 되는 거 많이 있지 않나. 지금 그 말대로라면 검수완박 하는데 공수처 모든 게 갖게 되는 것 아닌가. 공수처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것 아닌가. 그건 검찰에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해소장치가 공수처에는 없지 않나.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희한하게 최근 보기 드물게 만장일치로 이 법안에 반대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당선인과 검수완박 얘기를 했느냐?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 장관 전혀 거론 안 됐다. 언제 의사 타진이 왔느냐? 거기에 대해서는요, 적절히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당선인 최측근인데 수사 공정성 우려가 나오는데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답과 마찬가지로 제가 그분과 같이 일했던 거 말고 일할 때 저는 공정정의에 대해서 뜻을 같이 했다고 생각한다. 그 이상 인연에 기대거나 서로 맹종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저를 썼다고 생각한다. 저도 지금껏 했던 방식과 똑같이 일할 것이다. 사람이 말한 것보다는 20년 근무했던 거, 일한 걸로 그 사람 보여주지 않나. 제가 해온 대형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인연에 기대거나 아니면 진영론에 기대거나 아니면 사회적 강자를 외압으로 봐주거나 그런 사건이 있으면 우려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한다. 있으면 가지고 와봐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요,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검찰총장이 말할 때 권력 실세와 관련된 수사도 마다하지 말고 철저히 하라. 이런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들었던 윤석열 당선인과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요, 앞으로 많은 뉴스를 또 몰고 다닐 것 같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체제 하에서 친윤석열 라인의 검사들이 그동안에 쭉 인삭살로 좌천을 받았는데 이제 원대 복귀하면서 영전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나오고, 반면에 이 애완견으로 승승장구했던 이성년, 그리고 심재철, 그리고 이 나머지 이제 김관정, 이러한 이 애완견 검사들 대폭 물갈이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 왜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을 발탁을 했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정과 정의에 입각한 이 강력한 법치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맞지 않는다는 점이 지금 방금 한동훈 검사장이 밝힌 것처럼 두 당선인과 똑같은 공통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의 이 기본 바탕에 대한 인식, 이것이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현실적으로는요, 지금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검찰에는 수사권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검수완박을 강하게 맞받아칠 수 있는 사람, 배포와 실력, 이거는 이제 당선 입장에서 볼 때 바로 한동훈 검사장이 적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거론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왜냐하면 이제 검수완박되면 검찰 역할이 굉장히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말하자면 최소화시키는 데로 역할을 하려면 장관의 역할이 크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사권. 왜냐하면 인사는 검찰총장하고 그 법무장관이 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민정수석이 했는데 민정수석은 이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의 인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호수가 버티고 앉아있다, 내년 5월까지, 그러면은 가장 실력 있는, 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앉혀야 법무장관, 검찰 인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훈을 갖다 놨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재명 사건입니다. 바로 대장동 개발 비리, 대장동 특검을 도입하게 될 경우에요. 특검법 2조는 바로 이제 2조에 보면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국회가 의결한 사건 외에도 법무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을 들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특검은 누가 임명하느냐?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대장동 사태와 관련한 대장동 특별검사를 도입할 경우 이 누가 제격이냐? 바로 한동훈 장관 내정자가 제격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한동훈 검사장이 장관에 임명될 경우에는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 지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번에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나서 낸 입장문을 보면 법무장관 추미애, 박범계의 피의사실 공표와 불법 수사 상황 공개, 나구잡이 수사지휘권 남발, 이거를 지적했거든요. 그러면 박범계 추미애 수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 당선은 가만히 놔둬도 한동훈 검사장이 알아서 이 사람들을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 그리고 현재 검찰 내외의 사정, 정황, 그리고 주요 현안, 앞으로 또 현안이 될 수 있는 사안, 이게 이제 법무장관으로서 한동훈 검사장이 가장 적임자다, 이렇게 판단했다,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제 인구에 다시 회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권력이 물려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사기친다, 이런 얘기들. 자,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요, 과거에 이제 이 녹취록이 지금 그동안에 많이 보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동재 채널A 사건을 두고, 이걸 그 중에 그때 대화 중에서요,
아니, 일개 장관, 이게 추미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뽀샵질을 하고 앉아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로또도 나중에 알고 먼저 아는 게 차이가 얼마나 큰데. 당연히 알 권리의 핵심은 언제 아느냐야. 국민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는 뜻은 우리만 먼저 알겠다는 뜻이라고.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자, 그러면서요. 또 이럴 때 잘하라고 검사들이 신문 보장을 받는 거예요. 징징거리지 말라 그래. 맨날 뒤에다가 검사들한테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긴 이 XXX 욕설들 뭐가 어쩔 수 없어. 신분 보장 갖고 있어서 평생 영감 소리 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나쁜 놈을 잡아야지. 그렇게 하라고 월급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 거.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이 언론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제 이런 이제 한동훈 검사장 관련 뉴스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는 이제 민주당 이 반응들입니다. 민주당 반응들 중에서 우선 박범계 아까 해약질 했다고 돼 있잖아요. 해약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박범계 장관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 후보자가 해약이라는 표현을 하셨던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요. 왜냐하면 한동훈 아까 이 후보자가 박범계 추미애 장관 시절에 수사치권 남용의 해악을 실감했다라고 한 말을 맞받아치는 겁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 다른 사람이 장관이 되더라도 이 법무부 공직자들은 장관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공직자이고 그것이 행정의 연속성이다. 그런 측면을 법률가로서 유념하고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요. 또 이 한 후보자 임명한 이 배경 취지와 관련해서 여러 갈래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지명이고 명확한 의도가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관해서 심플하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는요, 이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주려고 했거든요. 민주당의 이 계획이. 과연 이거를 중수청을 이 법무부 산하로 둘 수 있을 것이냐. 왜냐면은요, 법무부하고 행안부를 검토했는데 행안부를 줄 경우에는 경찰 권력이 너무 세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법무부로 두려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민주당이 굉장히 당혹스럽게 되었다. 이러한 또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그래서 진퇴양난에 빠지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이 한동훈 지명에 대해서 아주 대대일제히 반발을 내놓고 있어요. 최광욱, 김용민, 정청래, 김광진, 안민석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합니다. 뻔한 얘기들이지만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이 박홍근이도 당연히 얘기하죠. 검찰 최강욱 검찰 정상에 대한 대응으로 가장 윤석열다운 방식을 택한 묘수다. 역시 최대 공로자답다. 김용민 한동훈 고귀한 검사장에서 일개 장관으로 가는군요. 정청래 경악 믿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김광진 전 청와대 총리비서관 사람에게 충성하라 나에게 충성하면 모든 것을 하노라 이런 거거든요. 안민석 검찰 공화국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단호히 싸워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박홍근은요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다. 아주 셉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입만 열면 공정 상식의 나라를 만든다고 했지만 공정이 아닌 공실을 챙겼고 상식을 내팽개친 채 상상을 초월했다. 노골적인 정치 보복 선언이다. 말로 동원할 수 있는 이 나쁜 말은 다 동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영환 원내 대변인 검찰이 정치 개입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다. 오늘로서 당선인의 협치에 대한 기대는 깨끗이 접겠다. 그리고 강병원 의원은요. 검찰 왕국, 검찰 제국을 완성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다. 김학의 99만원 불기소 세트, 이우성 간첩 조작, 노무현 대통령 무리한 수사 등 검찰 과오 반성은 1도 없는 정실, 보훈인사의 전형이다. 박완주 의원, 눈을 의심했다. 그래서 2년간 입을 꾹 다물며 수사에 비협조하고 휴대폰 비번과 함께 누군가를 지킨 보상인사라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한동훈 청문회 준비 단장에는요, 주영환, 이 사법연수원, 주영환
그러니까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영한 이 단장으로 해서 신자영 고검 송무부장,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김창진 창원지검 진주지청장이 발탁돼서 청문회 준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주실장은요,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던 2019년에도 인사청문 준비단에 파견돼서 실무를 챙긴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청문회 준비단은요, 15일부터, 그러니까 내일 모레부터 이 한동훈 후보자가 서울고검청사에 청사로 출근을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이재호 상임고문요,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과 관련해서 같은 편이라 보더라도 좀 무리한 인사다. 그리고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비판적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상임고문은 민주당하고 이렇게 해서 소통이 되겠나, 통합이 되겠냐 이러면서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안철수계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거, 이것도 약속 위반이다, 이렇게 쓴소리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